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인데요.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올해나 이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 선정이나 뭐 섹터 쪽들 뭐 이런 쪽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우리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거 극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, 시대가,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. 우리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거 처음 나와갖고 굉장히 신기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너도 나도 전부 다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그 뭐 게임 애니팡 같은 거 그 진짜로 신기했었잖아요. 자, 그러면서 전부 다 지하철을 타면 다들 앉아갖고 뭐 이 게임들 다들 게임들 하고 있고, 자 그러면서 이 모바일 게임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. 자, 이렇게 모든 게 이 시대의 변화 뭐 이런 쪽에 순응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어떤 그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그쪽으로 맞는 과정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변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자, LG전자 일봉이에요. LG전자 일봉인데 뭐 지금 현재 이게 보통 다른 종목들 1월 달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 빠지긴 빠졌죠. 빠지긴 빠졌는데 작년에 이때 지수 시장에 비해 갖고는 작년 이때는 지수가 그래도 꽤 괜찮았었죠.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요번에 1월 달에 급락하기 전에 1월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3,000포인트를 뚫으려고 막 시도를 막 하는 그런 때였었는데요. 자, 그때에 비해 보면 뭐 주가 상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게 LG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21조 2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좀 큰 그런 종목이죠. 그리고 얼마 전에 기분이 좋은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월프를 제치고 가전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근데 12개월 포드 PR이 7.3배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뭐 이게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섹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12개월 포드 PR이 7.3배다. 그러면 이거는 좀 싼 거 아닌가요?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싸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미국 쪽에서 WTO에서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었죠. 가전에 대해서, 세탁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이 그 관세 물린 거 여기에 대해서 좀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WTO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. 야, 미국 니들이 잘못했네, 이런 얘기였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이 관세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미국 쪽에서 다시 뭐 항소를 할 수는 있어요.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갖고 뭐 하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. 만약에 미국 쪽에서 항소 없이 뭐 그냥 수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얘네들이 어떤 뭐 관세를 더 뭐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었지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LG전자는 가장 좀 안 좋았던 게, 안타까웠던 게 휴대폰 쪽이었었죠. 뭐 우스갯소리로 LG전자는 휴대폰만 빼고 다 잘 만든다,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. 자, 우리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상당히 잘 만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등도 한 거고요. 자, 이 해마다 뭐 2조 이상의 적자를 내던 이 휴대폰 사업부에 대해서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. 이거 철수한 거, 이거 하나만을 갖고도 2조 이상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, 물론 뭐 다른 데다 투자를 하겠지만요. 투자를 늘리겠지만, 자, 적자 나던 게 없어졌다라는 거,
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LG전자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전장사업 쪽이죠. 전장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 뭐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 현대차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엑셀이라는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요. 그 차는 문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냥 이래 단추로 이래 버튼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. 그때는 문 옆에 손잡이가 있었어요. 손잡이가 있어서 막 이거 돌려갖고 창문 올리고 뭐 돌려갖고 창문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전장화가 된 거잖아요.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던 거를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전장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량 전장화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전장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. 진짜로 60년대, 뭐 70년대 이럴 때 차 같은 경우는 전장이라 할 수 있는 게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.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가고 앞으로 전기차, 자율차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LG전자가 상당히 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직원들한테 핵심 소프트웨어 이쪽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문가를 육성을 한다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? 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위에 어른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봅니다. 자, 직원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시킨다라는 거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인재를 직접 육성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. 자, 가장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. LG 마그나예요. 자, LG하고 마그나하고 여기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. 자, 여기서는 여기 나오죠. 뭐 구동 모터,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성능과 뭐 하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구현합니다. 이런 얘기를 했죠. 이 전기차 쪽에서 여러분들 가장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2차 전지입니다. 물론 2차 전지예요. 근데 2차 전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 이 구동 모터입니다. 그래서 이 LG 마그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장난이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거를 하고 또 통합 솔루션도 뭐 이거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통합 솔루션도 지금 LG 마그나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애플카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애플은 여러분들 자기들한테 지금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애플은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뭐 부품들 전부 다 사서 하잖아요. 뭐 OLED는 저 삼성에서 사서 하고 이거 케이스는 어디서 하고 다 해갖고 부품들 다 사갖고 제작은 폭스콘에서 휴대폰을 만들죠. 그래서 하나부터 거의 자기들이 하는 건 별로 없고 이 만드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다 사와서 합니다. 아마 자동차도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애플카 같은 경우는. 자, 그런 애플카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애플카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 LG 마그나가 상당히 큰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가전이나 만들고 더 이상 이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저런 걸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시 불안한 구석이 없나라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.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죠. 2018, 19, 20, 21년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그리고 2021년도에는 특히 2020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약 한 20%까지는 아닌데 거의 10%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
뭐 3조 1천억에서 저 작년에 2021년도에는 3조 8천억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게 봅니다. 저는 이 단기 순이익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, 그러니까 PBR, 자산 가치 이런 걸 좀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을 좀 중요하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뭐 안 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영업 쪽에서만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다른 쪽으로는 가외 쪽으로는 조금 뭐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쓸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, 영업이익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죠. 자, 일단 그래서 뭐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뭐 어디 하나 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이죠.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수익의 열쇠입니다. 자, 우리 가장 대표적인 신화가 삼성반도체잖아요.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성공을 못했다라면 그리고 또 일찌감치 반도체 사업 쪽에 진출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,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의 전장화 속도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적자 나는 사업부는 안 해. 끊었어요.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부를 계속 육성을 하고 또 마그나라는 회사하고 이 또 전장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뭐 상당한 좀 비중을 글로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또 좀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렇죠.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긴 관점에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서 조금 길게 삼성전자를 보듯이 좀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.